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수익률 대결 시간이죠.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슈퍼듀오 매치가 시작한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1위 팀입니다. 한만식 임천석 팀이고요. 화요일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51.15%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 뉴프라이드, 우리기술투자까지 올라와 있고요. 뉴프라이드만이 지금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기술투자는 다시 상승권역으로 올라갔고요. 신라젠은 30%에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0.07%, 권홍섭, 이성베스타 팀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넥스트칩, 삼성SD에서 조이시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4종목이 손실 구간이고요. 대우조선해양만이 20%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위 팀입니다. 참이가 0.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현재 10.06%의 누적 수익입니다. 종목별 수익입니다. 태고사이언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 팀은 3종목 수익, 2종목 손실 구간입니다. 에이프로젠 KIC가 7.69%의 손실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무려 16%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많이 지금 플러스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주 늦게 출발했는데요.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1.91%만 마이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종목 상승, 2종목 하락인데 톱텍과 삼성생명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74%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나오는 팀이죠. 월요일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2.41%, 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DST 로봇, 보성파워텍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종목 DST 로봇 같은 경우에는 탄력 둔화로 매도 시그널이 지금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 종목별 개인 수익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5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7.3%의 수익. 이어서 한만식 대표의 폭스브레인,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 한만식 대표의 신라젠까지 1위부터 5위의 종목들입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 바로 짚어드립니다. 자, 10종목 나오고 있고 SKC, 유니드, 한솔케미칼, 삼성전기, SKC, 코오롱PI, 삼성생명, LG화학, LG생활건강, 아이리버, 슈벅스까지 10종목입니다. 오늘 저녁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누적 수익률 쭉 보셨는데요. 슈퍼듀오 매치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 상황이, 요즘에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못해서 누적 수익률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바는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지금 빛을 보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간단한 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하루에 2분씩 5일 동안 총 10분이 함께 두 명이 팀입니다. 플레이로 포트를 운영하게 되고요.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과 매도, 그리고 탄력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미 제외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참여자가 탄력적 대응이 바로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그리고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대결만 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당연히 이어지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시가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2380선대입니다. 일단은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2380선까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붕괴였는데요. 지금 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400포인트대부터 오늘 2376포인트대까지 빠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점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만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낙폭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봤고요.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누가 사고 파는지 봤더니 역시나 개인만 삽니다. 3,352억 원 사고요. 기관은 1,979억 원, 외국인은 1,335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49.88포인트입니다. 850선 또 붕괴가 됐습니다. 1.2% 하락폭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루 흐름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전강 후약이고요. 전체적으로 내림세입니다. 850포인트까지 861포인트대에서 내려왔고요. 현재 850선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매수 전환은 했습니다. 22억 원 매수, 개인도 399억 원 매수, 기관이 그런데 312억 원 순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1원 80전에 거래되면서 1원 50전 상승하고 원화 약세에 이어지면서 1080원대 지지 단단히 받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슈퍼듀오 매치 들어가기 전에 마감 시황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W 투자자문의 박병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마감까지 한 5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장 어땠는지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좀 불안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 매체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는 우려감들이 아무래도 좀 증시를 억누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1% 안팎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미국발 통상전쟁 우려가 가장 큰 악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사자보다는 팔자의 어떤 우위 속에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흐름이 좀 있었다라면 오늘만큼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아무래도 이 우려감을 좀 더 증폭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는 한 2천억 가까이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300억 넘게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더딜 수밖에 없겠죠. 시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각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주가 등락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이 힘이 이제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상의 일단 매매보다는 관망 심리가 좀 더 뚜렷한 지금까지의 시장이지 않았겠느냐, 올해의 시장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본다면 그래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죠. 항상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면은 개별주, 종목 장세라는 어떤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 그 개별주 장세, 종목 장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남북 경협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대북 특사 파견, 지금 오늘 출발하셨다고들 하죠.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남북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탄력적으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 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이 시간 통해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1,400억 거래되고 있죠. 자기 시가총액보다도 좀 더 높은 거래대금을 보이면서 지금 24%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신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JS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의 같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개인들의 자금은 이런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자금들이 좀 쏠리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또 하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말씀드려야 될 텐데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도 2% 빠지고 있고 미래에셋배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2에서 3%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에도 제가 한번 우려감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2월 들어서 거래량이 급감되고 있죠.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현재까지 3조 8천억, 그리고 거래소 거래대금이 4조 8천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평균 거래치보다는 좀 낮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지는 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거래대금의 감소로 인해서 증권주, 아무래도 수익성 악화 우려감이 있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의 감소가 증권주의 전체적인 약세를 이끄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약세의 분위기에 말미암아 개별주 양세에 따라서 남북경협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 감소에 따라서 증권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개별주 양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종목으로만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장 마감까지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거래소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G전자인데요. 지금 현재 3%에 가까운 이 상승률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TV 부분, 그다음 가전 부분의 어떤 사업이 전망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죠. 근데 그런 레포트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각광받아서 움직였던 것은 1월 들어서 좀 조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좀 오늘 상승을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전자는 이제 TV 부분, 가전 부분, 핸드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전기차, 전장 부품 부분 쪽에서의 성장성도 가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의 투자자라면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현재 가격에서 한 50% 업사이드로 놓고 보신다면 한 15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9만 5천 원 놓고 보시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현재가 매수 타이밍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W 투자자본의 박병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슈퍼 듀오 매치 함께하는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 월요일 팀이고요. 5종목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41%, 신세계 인터내셔널, NH엔터테인먼트, 로보스타, DST로봇, 보성파워텍까지 5종목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운용 중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포트폴리오 AS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지금 올라간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고 매도 시그널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 한 종목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김지훈 차장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말씀드릴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상당히 주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에도 올라가죠? 네, 올라가고 있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이제 그 가치 투자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신형자산운용이 지분율 5.07%로 상승하면서 상당히 3대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신형자산운용에서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국 쪽에 특화돼서 겨냥한 BDB치의 사업부의 성장성은
좀 당분간 좀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비치 같은 경우는 그 마스크팩하고 그 베이스 메이크업 상품이 면세점에서만 일평균 약 2,000개 넘게 팔릴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향수 브랜드의 그 국내 판권과 그 편집숍을 인수하면서 향수 쪽에서도 마진이 화장품 수입 사업이라고 그러죠. 브랜드를 확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 약 10% 넘게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 화장품에서 4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패션 리빙 쪽과 더불어 지속 성장을 위한 탄탄한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면세 사업 확장과 신제품 개발을 더불어서 2천억 넘게 매출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회사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도 그 화장품 OEM 전문 업체인데 작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을 시작해서 2020년까지는 매출 1,000억대까지 계속적인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지금 85,000원 선인데요. 이 가격에서도 충분히 지금 업사이드는 한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88,700원을 뚫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9만원 정도 오면 그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추가 목표가를 상향할지 지켜볼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그 7만 이 정도 가격권이죠. 77,600원 정도를 좀 다시 손절가 조금 상향해서 올려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HN엔터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NHN엔터는 오늘 주가가 76,500원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 부진한데요. 예. NHN엔터는 최근에 이제 그 NHN 빅풋이라고 그 게임 개발 자회사를 신규 법인으로 지금 게임 전문으로 게임 개발 역량을 집중해 시너지를 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게 좀 합병을 결정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그 종속회사 NHN 재팬 코퍼레이션을 자회사로, 그러니까 SME 사업부랑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실 등 파트너 사업부가 관할한, 그러니까 흡수합병 법인으로 공시를 하면서 계속적인 그런 이제 게임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페이커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페이커 관련된 데이터 마케팅 사업의 기반을 긍정적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사용자 수가 거래액 증가와 더불어서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14개의 신규 게임 출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광고 사업 같은 경우는 인크로스, 최근에 인크로스 주가 상당히 견조한데 인크로스의 최대 주주가 된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N 그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DMP, 그 디맨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사업의 잠재력은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 좀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가격을 좀 이탈하지 않아서 75,500원 정도 가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좀 부진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진하지만 수급적으로 크게 빠진 부분이 없고, 시장이 조금 회복되면 언제든지 조금 탄력 있게 나올 그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종목에 대한 믿음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오현진 팀장에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지금 포트에 운영하고 계신데 AS 한 종목씩 가볼까요? 네, 먼저 보성파워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밀렸어요. 제가 최근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보성파워텍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어 있고, 어차피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성 파워텍의 이제 급속 충전기죠. 급속 충전기 두 달 이슈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고점에서 이제 매도가 안 된 상황에서 밀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정이 충분히 나온 위치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1차 포인트는 3,300원 정도 잡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는 게 일단 현 시점에서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DST 로봇입니다. 제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관련주 두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시장이 조금 안 좋고 4차 산업 관련된 이슈가
좀 뜸하게 나오다 보니까 추세가 좀 깨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5거래일 연속 음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2,380원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포트가 조금 정체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하고 오늘 좀 신규로 좀 편입되는 종목을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추세가 좀 하방으로 꺾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9.5까지 조금 당겼는데 오늘 역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재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18,000원 초반대에서는 지지대도 깔고 있고요. 또 로보스타 같은 경우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는 약간 좀 저평가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손절가가 18,500원이었는데 18,000원으로 한 템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18,850원이니까 지금은 홀딩을 하고 손절가 18,000원을 다시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성파워텍과 로보스타 이렇게 보유를 하고요. 한 종목은 이따가 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함께할 신규 종목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10종목 함께할 예정이고요. SKC 유니들, 한솔케미칼, 삼성전기, SKC 코오롱 PI, 삼성생명, LG화학, LG생활건강, 아이리버, 쇼박스까지 모두 10종목입니다. 자, 오늘 두 분께 이제 한 종목씩 받아볼 텐데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먼저 SKC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학 분위기 상당히 좋고 주가도 그 장 빠질 때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됐거든요. SKC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약 20%, 영업이익이 약 25% 증가한 상당히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증설을 결정했죠. PI, 폴리이미드 필름이 생산 설비가 2019년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달에는 완공이 돼서 2020년 상반기 중에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이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도 BOE라든지 화웨이, 중국의 그 로컬 업체들이 투명 PI 필름의 원단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폴더홀 외에 그 외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 롤러블이라든지 언브레이커블 유리기판을 대체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서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력이죠. PO, 그러니까 폴리올레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캐파가 약 1,000만 톤 정도인데 대부분이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GDP 성장의 2배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서 보수적으로만 봐도 연간 공급량이 폴리올레핀이 그 30만 톤 이상 공장이 들어서야 지금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중국 쪽의 캐파가 약 310만 톤 수준인데 이 중에 55%가 염소공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환경세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고 이 또한 또 시진핑 정부가 강력한 환경 규제 강화책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좀 더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중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업체랑 협력하기를 원하는데 아마 그 상당히 기술력 있는 SKC가 중국을 비롯해서 중동과 유럽 지역 등 5군데와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글로벌 파트너사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 3년마다 계속적으로 글로벌 PO의 거점 확보 때마다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DPG, 그러니까 다이폴리 글리콜이라고 하죠. 예. 이게 그 화장품 그 약간 원료로 쓰이는 건데요. 상당히 수분성과 보습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DPG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DPG가 그 당분간 DPG, 그러니까 폴리글리콜의 부산물인데 15% 정도 부산물로 나오는데 당분간 주요 업체가 신규 그 공급 계획이 전혀 없어서 일본 회사 지금 합작으로 2019년 초에 DPG만 단독으로 상업 생산 2만 톤 상업 생산하는데 아마 세계 최초 생산 가능한 고순도
그 DPG 생산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MCNS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미쓰이 화학이랑 합작회사인데요. 이쪽에서 상당히 폴리우레탄 제조시설 시스템하우스가 베트남, 터키,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글로벌적으로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 작년 같은 경우도 지분법 이익이 2.5배나 커진 약 681억.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의 38%에 해당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그 웹케미컬,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쪽이죠. 연말에 850억을 투자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투명 폴리 PI 필링과의 그 시너지 효과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설에 대한 모멘텀, 마지막으로 그 자회사죠. SKC 솔믹스, 그 다음에 SK 텔레시스, 그리고 SKC 본사 반도체 관련 매출액만 현재 2,700억에서 연간 1조 원대까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SKC에 대한 그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15% 넘게 고점 대비 빠졌는데 여기서 좀 더 5% 이상의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신규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은 유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드도 상당히 그 실적 변동성이 높았던 부분이 좀 해소되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이익률을 개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의 국내가 아니죠. 글로벌 마켓시어 27% 1등 업체입니다. 인도와 미국, 유럽에 80% 넘게 글로벌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두 곳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성칼륨이 상당히 쓰임새가 많은데요. 반도체와 태양광 단결정 웨이퍼용 세정제, 그리고 합성수지, 그 다음에 합성수지의 중합에 대한 반응제, 그리고 냉매제, 그리고 의약품, 농약, 그 다음에 건전지, 식품에 첨가되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염화칼륨, 그러니까 원자재죠. 가장 핵심 원자재인 염화칼륨의 가격 하락에 따라 판가 인하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경쟁 심화 부분으로 주가가 좀 부진을 했습니다. 또한 뭐 LED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으로 이익 감소세에 영향을 또 미쳤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 공장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컬 울산 전해 공장을 인수해서 가성칼륨 설비만 연산 15만 톤을 개조해서 올해 초에 가동을 예상하고 있고 3월 말에는 좀 완료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국내 총 생산량만 29만 톤까지 확대가 돼서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증설 효과를 볼 전망입니다. 국내 수요 칼륨 계약 제품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작년에 부진했던 중국 현지 범인의 실적도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회복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성칼륨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염산이 국내에서도 계속 인천 공장 폐쇄로 공급을 줄이면서 국내에서 염산 쪽에서 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올해는 증설 효과로 전체 판매 물량이 10% 넘게 증가할 전망에서 QE 효과도 볼 전망입니다. 인천 공장 부지 매각 가능성으로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따른 배당연력 확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연간 예상 실적은 매출액 8,300억대, 영업이익은 850억으로 매출액은 약 10%, 영업이익 22% 증가를 예상해서 올해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은 7배, 그 다음에 PBR은 0.5배 수준이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 판단하고 있어서 유니드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에서 3% 정도 아니면 현재가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드 현재가 구간도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44,750원인데 뭐 나쁘지 않다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손절가 43,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니드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한솔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화학업체라기보다는 좀 약간 IT 쪽에 가까운 업체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과산화수소 전문 업체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이제 뭐 제지나 환경 쪽보다는 이제 반도체 쪽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국내 반도체의 고객사양에 삼성전자 외 하이닉스에도 같이 납품하고 3만 톤 수준으로 2019년 초까지 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외에도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뭐 캐탈리스트로 2019년 전 사업부가 그 과산화수소 관련해서 안정적인 공급에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부 프리커서 쪽도 고객 제품이 계속적으로 다원화되고 있어서 국내 주요 고객사들의 점유율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QD 시장, 그러니까 QD TV라고 하죠. 그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우려는 좀 너무 과도하다고 지금 한솔케미칼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TV에 대한 판매량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수익성이나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그 한솔케미칼 제품에 대한 믹스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QD-CF를 도입하거나 QD 소재를 기존의 수요를 유지하거나 QD-EF 방식을 해도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그 한솔케미칼에 보유한 소재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고요. 자회사 테이펙스의 그 OCA 필름이 하반기에 신규 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7배 수준이고요. 2019년까지의 그 매출과 이익이 동시 성장하는 걸 감안했을 때 저평가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소폭 매수가 붙어준다면 한솔케미칼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월중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지금 특별한 악재보다는 사실 정확히 삼성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삼성전기의 펀더멘탈은 좀 변한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갤럭시 S9이 생각보다 잘 팔릴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있고요. 1분기에 삼성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 YOY로는 20% 증가한 매출액 1조 8천억대, 영업이익은 415%가 증가한 1,300억대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매출은 7조 5천억대, 영업이익 6천억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가격과 물량의 동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2개 정도 듀얼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SLP를 채택하면서 MLCC의 소요 대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G 서비스에 대응한 수동 부품의 고용량, 소형화 추진으로 MLCC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MLCC 수요 공급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일본 업체는 전장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시장 초점을 맞추고 스마트폰 쪽에 공급을 확 줄였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는 단기적으로는 스마트폰에 최대한 집중해서 설비 증설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어서 스마트폰이 갤럭시 S9이 조금만 이제 판매가 올라오면 상당히 삼성전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할 점은 원달러 움직임에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했다는 점도 MLCC의 시장 환경은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IT용 고부가 가치, 그 다음에 MLCC의 가격 상승,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으로는 자율주행과 EV 산업기기 쪽의 성장도 MLCC가 계속 호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에 갤럭시 S10에 대한 3D 센싱 카메라 적용할 것으로 삼성전기가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최근 기술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주가는 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가격대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9만 원이 지금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SKC 코오롱 PI 말씀드리겠습니다. SKC 코오롱 PI도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매출액 637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165억대를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역시 일회성 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좀 올해, 그러니까 4분기보다는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P와 Q가 SKC 코오롱 PI도 모두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글로벌 PI 필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수록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인 쇼티지가 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연간 600톤의 증설 발표를 예정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시어 1등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PI 바니시 같은 경우는 커브드 OLED
하단에 TFT 보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일합작 SU 머티리얼즈가 독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SK시코롱 PI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산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PI 필름 연간 올해는 3,300만 톤, 내년에는 3,900만 톤, 2020년은 4,500톤까지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전방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는 방열 시트용 PI 필름인데요. 기존에는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하던 게 하이 모델까지 계속적으로 보편화되고 대당 사용량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작년 기준 35%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와서 기존의 주력인 FCCL까지 매출 비중에까지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 X에 대한 부진은 좀 과도하게 OLED 소재 부품 업체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PI 필름의 수급에 대한 쇼티지가 지속되는 한 SK시코롱 PI 주가는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I 바니쉬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플렉서블 OLED 투자에 대한 확대 부분, 폴더블 OLED 채택 앤 스마트폰이 하반기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수요에 대한 급증으로 연내 매출 반영이 예상되고 실적이 견조한 부분이 조금 SK시코롱 PI는 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시코롱 PI까지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잠시 뒤에 이 포트폴리오 변경이 5종목과 있을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현진 팀장의 오늘 추천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생명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가 이제 국내에 보면은 이제 은행주랑 보험주 두 개를 크게 이제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은행주 대비해서 보험주의 상승폭이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매력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이 삼성생명의 올해 세전이익은 전년비 20% 이상 증가한 2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 부진의 경우 준비금 적립 영향으로 일회성 요인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온라인 보험 시장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비 마진율이 적지만 비용 절감 효과는 큰 상황이고요. 온라인 보험 시장 성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삼성생명이 좀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또 그 평균 연령 증가로 인해서 인구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률도 완만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현재 주가 12만 1,500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중기적으로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정도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의 그 국내 수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고 이제 올해도 2월까지 두 자릿수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의 연속적인 성장세를 좀 이어가는 중이고요. 수출주의 하반 경직성도 기대가 됩니다. 유럽과 중국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적인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제품 스프레드 확대로 8천억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화학업황 역시도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ESS용 전지 글로벌 수요 확대로 작년 말부터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40조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와 ESS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3.8조 규모 투자로 작년비 투자 금액을 대폭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기초수세 사업부의 고부가 제품 비중을 늘리고요. 전기 사업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주가 약간 조정을 보입니다.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약 2%대 정도 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37만 5천 원은 올해 개선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에 위치해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1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 정도 설정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생활건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중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46% 정도 감소한 31만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그 관광객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은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품주도 추세적으로 살아나는 움직임은 사실 아직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서 화장품 부분 매출이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출 다변화도 꾀하는 중이죠. 그래서 남성 전문 스킨케어, 메놀로지를 리뉴얼 론칭했고요. 또 남성 고급 화장품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성 화장품 시장은 좀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남성 화장품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먹는 화장품으로 불리죠. 이너뷰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생활정원을 출시하고요. 비타민과 오메가 등을 비롯한 기초 영양 제품부터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까지 라인업을 구성 중입니다. 이너뷰티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확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한 109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120만 원, 손절가는 100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개별주로 보겠습니다. 아이리버입니다. 최근에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종목입니다. 음원 사업 진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 아이리버의 최대 주주인 SK텔레콤은 SM과 JYP 그리고 기익트를 비롯한 세계 기획사와 협약식을 갖고 3사의 음반과 음원 콘텐츠 유통을 아이리버에서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음반 디지털 콘텐츠 공급과 유통권을 양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음원 시장에서 아이리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SKT와 4차 산업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 SK텔레콤은 5G 이동통신과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음악과 연상 서비스 진출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음향과 관련된 액세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리버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에 밀렸다가 밑꼬리를 달고 상당히 주가가 강한 모습입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 7,300원 정도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쇼박스 보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다소 부진했지만 올해 외형 성장 기대감이 부각이 됩니다. 영화 택시운전사가 큰 흥행을 했고요. 영화 꾼도 손익분기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최근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웹툰을 활용한 게임, 영화 등이 흥행을 보이고 있죠. 쇼박스는 웹툰을 이용한 드라마 시장에 진출하면서 외형 성장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쇼박스가 드라마화하는 이태원 클라스나 대선녀 같은 웹툰 같은 경우 다음 웹툰에서 높은 평점을 기록을 했고요. 향후 상품화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 웹툰을 드라마화함으로써 드라마 시작 전부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어느 정도의 성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넷플릭스의 판권 수익과 중국 영화 추가 제작 가능성 등도 긍정적이고요. 할리우드와 동남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추세를 보면 굉장히 좋죠. 약간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우상향하는 추세, 이동평균선도 모두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주가 5,90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종가에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 6,400원, 손절가 5,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부터 쇼박스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한 분 한 분 5종목씩 총 10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이 안에서 포트 조정을 하실 것인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는 어떻게 포트 조정이 좀 오늘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요, 저는 일단은 종목 2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잘 운영을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 지금 포트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DST 로봇을 추세 둔화로 매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리버를 한번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형주를 매매하는 게 좀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게 포트 수익을 제고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멘텀이 있고 기술적으로 지주 구간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리버를 좀 종가 매수적으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이리버를 지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조정된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5종목 월요일 팀은 가지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NHN엔터, 로보스타, DST 로봇, 보성파워텍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DST 로봇을 오늘 매도를 하는 쪽으로 하고요. 아이리버를 오늘 종가에 신규 편입을 해서 내일의 포트폴리오는 DST 로봇 자리에 아이리버가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4477번님께서 CJCGV 75,5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준 차장님, CJCGV는 어때요? 네, CJCGV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예. 극장에서 흥행몰이를 할 만한 기대작들이 좀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기업들이 기존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좀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면서 6만 원대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작년에 4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상치 영업이익을 40%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여졌지만 국내 극장가에 지금 일단 그 신과 함께 재화벌하고 1987이 상당히 흥행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1월달에 주가 상승분에 좀 반영됐다고 보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2분기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제외하면 좀 눈에 띄는 기대작이 없다는 점에서 CJ EN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들의 성장세도 CJ CGV 같은 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어려움을 당분간은 계속 부여할 것이라 보고 있고, CJ CGV의 밸류에이션을 높이 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외 쪽으로 진출이 잘 되어 있는데요. 중국 쪽하고 터키 쪽이 상당히 그 영화 고성장 시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은 주가에 반영된다기보다는 앞으로 2, 3년 후가 수익이 가시화될 거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CJ CGV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 어느 정도 매도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진 않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의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HL 사이언스 35,950원, 비중 10%. 너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향성을 여쭤보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HL 사이언스는 사실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요즘에 면역 기능 개선의 신제품 상황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요즘에 약간 빠지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었던 종목이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주가가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이 약간의 그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 최근에 시장 영향도 주가가 밀리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약간 안타깝긴 했지만 지금 수준에서 매도하는 것도 조금 좋은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이 10%시면은 이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지만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하게 되셨을 때 이제 목표가는 한 이전 고점 정도겠죠. 한 34,000원 부분, 그리고 손절선은 2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35,950원이니까 너무 높아요. 거기까지 회복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목표가는 한 34,000원 정도 되면 손실을 줄여서 나온다, 이 정도 관점 생각해 보시고요. 손절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라인 28,000원, 그리고 목표가 34,000원에서 손실 줄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쇼박스고요. 0217번님의 문자입니다. 6,4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70%. 작년 8월에 매수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김지훈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쇼박스 오현진 팀장님도 설명을 해줬는데요. 쇼박스는 CJ CGV보다는 상당히 기대감은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주가만, 가격만 봤을 때도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넷플릭스에 대한 판권 수익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미국에 대한 투자, 중국 영화 추가 제작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2%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작품에 50억에서 100억대 가격을 지불했은 글로벌 컨텐츠 사업자가 등장함으로써 그러니까 판권을 파는 쇼박스 같은 회사는 상당히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가 지금 염력을 포함해서 3개 영화를 넷플릭스에 판매를 완료를 했고요. 쇼박스도 이에 대한 영화 판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외에도 지금 정확히 명칭 생각나는데 이치아이라고 중국 업체도 지금 국내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엄청나게 좀 사가려고, 그러니까 이치아이가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업체인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영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판권을 가진 쇼박스 같은 회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항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2019년에 그러니까 19년까지 된 그 개봉 그 모멘텀 봤을 때 중국 작품에 대한 수익률은 100억대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중장기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선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7,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231번님께서는 크리스탈 종목이고요. 27,500원에 비중 15%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주세요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크리스탈도 이제 전형적인 좀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도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결국은 개인밖에 안 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매도를 보이는 종목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약간 느려진 감이 있지만 이건 거래량이 좀 적어서 그런 것이고 거래량이 붙는 시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2만 원 중후반대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추세도 살아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오늘 종가는 좀 비슷비슷한 가격이신 것 같아요. 매수가에서 한 2% 정도 마이너스권인데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다가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고점이자 매물대가 되는 가격 3만 원 정도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약간 짧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깨지게 되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니까 지금은 보유하지만 손절가는 조금 짧게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5,000원 이 정도 전략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3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75포인트대입니다. 2380선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1% 정도의 지금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03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 2375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왔습니다. 우하향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강 후약 장세, 답답한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이 2036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렸고요. 외국인은 122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오늘 많이 파는데 1680억 원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시는 85억 원 사고요. 연기금도 179억 원 소폭씩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그리고 3339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요. 개인도 최근 패턴 그대로 저점 매수 들어가서 단기 차익 실현하는 매도 패턴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1.83% 빠지면서 225만 9천 원대까지 내려갔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1.42% 상승 78,500원까지 터치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약세장에서도 셀트리온 37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놀라운 상승률 연일 보여줍니다. 현대차가 1.6% 하락하면서 15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팔았습니다. 특히나 포스코는 오늘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약보합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이 많이 빠지고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모습,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까지 모두 1~2%대의 낙폭이 기록됩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1.53% 빠지면서 847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더 커졌는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름 보시면 거래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861포인트대부터 847포인트 그리고 현재 포인트가 오늘 저점 부근이어서 전형적인 코스닥 시장도 약세장의 흐름, 답답한 지수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조치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전환한 뒤에 소폭 매수 이어갑니다. 9억 원 정도 매수하고요. 개인이 367억 원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269억 원 순 매도하는 모습인데 연기금만이 62억 원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로메드는 2%, 4%씩 빠집니다. 하지만 신라젠과 메디톡스가 올라가는데요. 신라젠 오늘 이제 11만원 부근까지 어느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CJENM 약보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펄어비스가 지금 검은 사막 출시한 뒤로 연일 주가 우상향하다가 오늘 조정이 제대로 나옵니다. 7.49%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티슈진, 로엔, 포스코캠텍 모두 빠지고요. 로엔의 낙폭이 오늘 특히나 큽니다. 월요일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수 체크하기 전에 김지훈 차장과 함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를 잠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 오늘장도 참 쉽지 않은 장이었죠? 네, 오늘도 오후장이 좀 낙폭이 커지면서 역시 그 원인은 수급적인 측면인데 수급에 역시 외국인이 뭐 1,200억 그다음 기관이 2,000억 넘게 거래소에서 팔았습니다. 3월달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의 그 방향성 없는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반복하는 매매 패턴은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강 쪽 관련한 무역 그 보복 조치죠. 이거는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반영된 뉴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적으로 좀 그러니까 매도 관련된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는 그러니까 3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고 있고요. 가장 핵심인 그 통화 정책 속도에 대한 시장의 심리 부담 부분이 커져서 지금 주가는 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제롬 파월의 생각이 그 중앙은행 스탠스와 일치하는 여부를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선진국의 민간 수요는 계속적으로 회복 국면에 있고 신흥국의 수출 호조도 국면도 아직 유효하고 교역량이 뒷받침돼주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에는 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물가 상승의 증가분이 경기 상승의 증가분을 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의 확장 국면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는 3월 5일날 중국 양해가 있고요. 9일날에는 BOJ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9일날에는 가장 중요한 미국 2월 고용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그 주요 일정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시고요. 국내 실적은 4분기에 워낙 실적 부진으로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치는 상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심에서 보셔야 될 업종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쪽 주력 품목이 계속 수출 증가 추세의 지속주기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아까도 미디어 쪽 말씀드렸는데 아이치, 그러니까 미국 상장을 앞두는 동영상 제공업체 아이치와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와 뭐 영화 엄청나게 판권을 적극 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 업종 등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남겨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감지수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13% 내린 2375.0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낙폭이 꽤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7%나 내린 845.0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1082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좀 어렵게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증권사 애널리스트, 특히 휴황 전략가들이 이번 주엔 계속 어떤 코멘트 쓰냐면요. 미국발 무역전쟁이 한국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아신 것처럼 오늘 양대의 지수 하락했다는 건 결국 지난주 이후에 트럼프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도 이 시각 현재 0.6%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 1.4% 등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가 약세의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었던 핫5 종목들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남북 경협주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또한 오늘 SFC,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 관련돼서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을 지난 2월 달에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SK하이닉스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수급의 의미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리비텍,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양에 대한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내면 중국 소비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북 경협주부터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오늘 한국 시간으로 2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성남비행장에서 북한으로 오후 2시에 소위 특사단이 갔는데요. 어쩌면 김정은을 오늘 저녁에 만날지 또한 내일 만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북 교역주가 보시는 5개 종목 관련돼서 4개 종목이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이번에 이제 북한 그리고 한국과의 어떤 좋은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고요. 아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평창 올림픽 이후에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무드로 간다면 일단 오늘과 때론 내일 김정은을 언제 만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북경협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좋은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즉 1박 2일의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일 한국 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따라서 지금 남북경협주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SFC 이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SFC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각 현재 1.6%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것들 오늘의 고가가 5,200원, 이 시각 현재 4,420원이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를 보면 예상보다 급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SFC가 어떤 회사였냐면요. 이게 실은 태양광 관련주 이렇게 모듈 만든 기업인데 이번에 그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공시를 했냐면 이제는 우리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공시했는데 자, 공시 내용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SFC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관련주의 모습인데요. 예상보다 회사가 좀 허술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정을 했는데요. 어떤 정정이냐면 발행회사 회사명을 기재를 잘못했답니다. 요즘 이렇게 IR이나 유가족 시장 관련돼서 담당자들이 좀 실수가 많이 보이겠는데 어떤 실수했냐면 아비타에서 기본적으로 이 INC를 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정정했는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만 회사 IR 쪽의 담당자가 업무가 상당히 허술한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눈에 띄는 것 시장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상당히 주가 올랐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한스 그리고 키르스테이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게 박사입니다. 이 박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일정 부분 SFC가 인수하겠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금액으로 보면 약 150억 정도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SFC가 앞으로는 이제 태양광 몰라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이슈 속에서 주가 급등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갈지 몰라도 회사가 사업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자, 지난 2월달 상당히 미국 증시가 급등 급락 속에서 변동성이 커졌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2월달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 상당히 좀 바뀌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2월달에 개인들이 즉 미국 증시가 급등 급락 속에서 지난 2월달 개인 관련돼서는 예상보다 순매수 관련돼서 2월달에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을 공격적인 순매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월달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어 갔었는데요. 자, 삼성전자 트렌드를 보면 2월달 이후에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개인이 2월달 누적 순매수 1위 올려놨던 삼성전자는 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폭이 컸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필요인 것 같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2월달에 베팅을 잘했다는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삼성전자를 지난 2월달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 내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2월달 외국인은 좀 플레이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련돼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넘어서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지만 SK에서 순 매수했는데, 자, 2월달 이 모습 결국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했지만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달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플레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계도 시장의 방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혼미한 부분들을 수급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네 번째, 또 다른 인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보시는 것이, 자, 오리비텍이라는 인물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리비텍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리뷰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오리비텍에 대한 평가를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리비텍에 대한 인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시 속에서 오늘 주가가 약 7.68% 상승, 장중에는 4,150원까지 상승했는데, 자, 오리비텍이 어떤 회사인지 리뷰를 좀 잠깐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오리비텍의 우리가 관계회사가 아스타인데요. 아스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기본 항공기의 부품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공시가 이렇게 났습니다. 어떤 공시가 났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그 ASTG가 기본적으로 오리비텍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요. 지난 2016년 대비로 매출액의 300%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여기서 ASTG 이런 단어를 보면 이것이 외국 기업인가 생각하는데 외국 기업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스트라는 기업의 종속기업이 STG이고, 또한 오리비텍도 아스티지의 소위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종속회사 그리고 관계회사끼리 서로 간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기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오리비텍이 이번에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난 2016년 매출액 대비로 300%나 매출을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오리비텍 그리고 SSTG가 아스트의 종속회사 또한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가가 급등했다는 그만큼 2016년 대비로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는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시장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좀 작용하고 있지만, 관계회사 그리고 종속회사의 어떤 주체가 아스트라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화장품 업종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LG생건 약세를 좀 보기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대북 관련주를 넘어서 대중국 관련주 관련돼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그리고 한국콜마 또한 코스메틱이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예상보다 둔화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국이 중국 양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중국 양위는 결국 두 개의 회의를 한다, 그런 부분들이 한자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의 회의는 우리가 정협이죠. 또한 두 번째 회의가 전인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전인대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인대 기본 색깔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을 넘어서 이제는 임기제를 없애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양회가 열리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인민을 향해서 그리고 대중국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임기 제한을 넘어서 이제는 그만큼 인민들에게 잘해주겠다는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민들에게 잘해주겠다는 것이 뭐죠? 결국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가지고 결국 중국 관련주가 좋아질 것이다 평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게는 0.3%, 많게는 1.3%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적인 관점을 보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작년 12월이죠. 중국 갔습니다. 중국에 가셔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앞으로는 한국 관계를 예상보다 좋게 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인대가 어떤 결과를 빚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 증시에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예상보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의 상승은 이 정도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전인대가 이번에는 약 20일 정도 열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전인대 때 나왔던 코멘트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 지금보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로 오늘의 핫5 5개 종목 관련돼서 무엇보다도 일본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 마지막으로 홍콩 증시가 약세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발 철강 관련주가 예상보다 주가에는 투심을 예상보다 약화시키고 있다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북 경협주는 무엇보다도 내일
어떻게 보면 북한에 방한했던 특사가 어떤 선물을 가져올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오르비틱 관련돼서는 결국 종속회사 그리고 자회사인 아스트레이와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오늘 시장 핫5 간단히 좀 정리 드려보겠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종목들 간단히 좀 리뷰를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리뷰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짜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가 약세장으로 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 부분이 계속 이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커지면서 주가가 2,375포인트로 마감을 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혼조세를 보인 것도 있고요. 우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 1%로 확대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그런 무역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보복 우영에 대한 부분이 역시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깊어진 것 본다고 한다면은 당분간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은 이슈는 계속 시장을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는데 추후에 봤을 때는 이게 IT나 다른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의 수출 부분을 제동을 걸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부과 바로는 미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이런 보호 무역주의에 의한 주가 하락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관망하는 심리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개별 종목 장세로 주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선 코스피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인바디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4분기 영업이익은 4,225, 작년 대비도 100%까지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 그 전에 우려되었었던 이 호주의 EMP 리스크가 대부분 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 4분기 쪽 같은 경우 어떤 기저효과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호주의 GLNG 프로젝트가 또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 부분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이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해외 EMP 사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수급적인 면은 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좀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출 국가가 주로 이제 미국과 이제 일본 쪽으로 위주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예년 대비해서 흑자 속도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향후 3년간 연평균 19%의 외형 성장, 그리고
20% 중간 이상의 높은 이익률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인바디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내일 한번 시초가에 지켜보자라고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